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그 준비된 주제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일반 시민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다 보니 좀 국제개발 협력 활동가로서의 그런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국제개발 협력 활동가로서 우리는 왜 미얀마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졌는가입니다. 먼저 바리님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얀마에 이제 2월 초 쿠데타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어디에 계셨는지 혹시 그러니까 그 순간에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때 정확히 어디 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마 출근길이었거나 아니면은 사무실에 와서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뉴스 어플을 깔면 이렇게 브레이킹 뉴스가 뜨잖아요. 그걸 통해서 봤었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제가 속한 단체가 미얀마에서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 담당자 이렇게 뉴스 봤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감정적으로는 사실 좀 별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 막 유혈 사태를 이어진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이 일을 돌이켜보면서 좀 무뎌졌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에티오피아 사업소를 지원하는 일을 하는데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 작년 말부터 이제 내전이 발생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음에도 저는 일상에서 막 그렇게 이 사태에 대해 연대해야 된다든지 목소리를 내야 된다든지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네. 나디님은 어떠셨나요? 뭐 미얀마 그때 당시에 계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날 이제 마을에 가려고 저희 현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부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또 핸드폰이 또 말썽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원들을 만났는데 군인들이 인터넷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차를 돌려서 인터넷이 가능한 사원으로 가서 인터넷에 연결을 딱 했더니 카톡이 따다다다다다다다 오면서 아웅산수치 구금, 뭐 대통령 구금 뭐 이러면서 쿠데타 선포.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소식을 더 늦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돌려서 사무실로 갔더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쿠데타라는 단어 자체가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단어였고 저한테는 또 실감도 잘 안 나서 그냥 좀 통신이 안 된다는 거에 무서움을 느끼고 좀 그러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생각보다 되게 침착하게 지금부터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플랜들을 벌써 세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심한 일인가 하는 생각에서 그때는 처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는 다들 쿠데타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떤 실체로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이제 어떤 일이 났다더라, 이제 미얀마에 있는 이제 뭐 인터넷이 끊겼다더라 이런 소식을 먼저 접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 또 많은 문제들이 좀 심각해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더욱더 복잡해지고 또 더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더 깊어지는 와중인 것 같은데요. 다미드 활동가님은 뭐 미얀마 이 사태 이전과 이후에 좀 본인의 생활이나 뭐 생각이나 이런 게 달라진 점이 있으셨는지, 특히 미얀마에 이제 관심이 갔던 이유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미얀마, 그러니까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하면서 미얀마라는 국가는 또 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ODA가 들어가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서 일했던 그 직장 INGO에서 이렇게 미얀마에 있는 INGO 활동가 동료들과 함께 아시아 청년 운동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했던 그런 활동가 동료들, 선배들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더 이렇게 갔던 것도 있고요. 미얀마 사태 이전과 이후는 사실 한 2월 초 중순까지는 특별히 뭐 큰 변화는 없었는데 점점 이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오고 이제 그 활동가 동료 선배들이 연락이 되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제 사망자 수를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국허 활동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주로 활동한 시간 근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본캐와 부캐 활동이 두 개의 캐릭터로 이제 일을 활동을 하다 보니 근무 시간을 정말 열심히 정말 1분 초 단위, 분 단위로 쪼개서 활동에 집중하게 되었고, 주말에는 뭐 어떻게든 어디서든 진행되는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연대하려는 마음에서 정말 일상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정말 주말마다 이어지는 많은 이제 활동들에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미얀마 민주주의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시민으로서 당연한 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또 주변의 반응이 또 다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개발 협력 활동가이기 때문에 혹은 아니면 어떤 단체에 속한 또 활동가이기 때문에 혹시 주변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다미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제 주변에는 대부분 이제 개발협력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는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 이제 응원해주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제가 속해 있는 코빌이라는 커뮤니티에서는 대신 먼저 앞장서줘서 고맙다. 그리고 코빌 멤버들이 뒤에 있으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라고 오히려 저희 그 국허 활동을 함에 있어서 되게 큰 힘이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제가 하는 일에 뭐 늘 관심은 있지만 잘 모르던 제 가족들이 미얀마 활동을 통해서 제가 하는 활동들을 보면서 되게 진심 어린 응원을 해주시면서 또 미얀마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응원을 해주시는 것이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나디님은 어떠셨는지, 이제 국제개발협력 동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비활동가들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좀 그런 반응들이 궁금합니다. 우선은 뭐 동료 활동가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계시고, 또 이제 제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심리치료라든지 일단 저를 돌보는 일에도 좀 집중을 하라고 이렇게 많이 조언을 주셨고요. 앞서 한지영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비활동가들, 특히 미얀마 교민분들께서 좀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진행했던 포스코와의 관계 규탄 시위라든지 연대 성명에 있어서 너희는 NGO 아니냐, 이제 이 쿠데타 사항 자체가 NLD라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걸 포함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너네는 NGO인데 왜 정치 활동을 하는 거지? 너네가 이런 규탄 시위를 해서 정말 포스코가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거기에 있는 900명의 현지 직원들은 어떻게 될 거며, 투자한 기업과 그런 경제적인 손실은 어떻게 할 거며, 뭐 민주주의 그래 좋다, 민주주의 좋다, 근데 그럼 경제는 망하라는 얘기냐 하는 되게 직접적인 비판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바리 활동가님은 어떠셨나요? 뭐 혹시 좀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아니면 좀 뭐 부정적으로 보거나 뭐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었나요? 아까 이제 교민분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게 성명서 연명을 받을 때 이제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어떤 분이 댓글 다셨어요. 그분 또 교민이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제 미얀마의 어려운 이런 사태를 이용해서 이 활동가라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나 이렇게 좀 알리려고 그런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지 않는 액션 같은 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언론에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코멘트를 하신 걸 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감사하고, 뭔가 할 수 있는데 굳이 안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또 부정적인 시선 하나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 저희가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긴 한데, 그런 아웅산 수치의 그런 석방, 그리고 NLD의 그런 복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로힝야를 탄압한 그런 정당이, 그리고 그런 정치 지도자가 다시 복귀한다고 해서 다시 또 로힝야 탄압이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사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간담회를 준비하면서도 사전 질문 이런 것도 있었었는데, 저희가 청년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완전히 해소를 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힝야의 탄압도 사실 군부의 그런 뭔가 좀 전략, 작전이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의 미얀마, MZ 세대들이 만들어내는 미얀마는 종교를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는 하나의 미얀마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압도 로힝야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미얀마 역사를 저도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니 참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특히 그 로힝야나 다른 소수민족들에 대한 탄압 문제를 덮고서 뭐 지금의 그런 민주정부를 지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부터 교민들의 그런 의견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있다 보니까 국제개발협력을 이제 시행해 왔고 또 해야 하는 또 단체들이나 기관들의 입장들, 이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으면서 상당히 참 어떤 입장을 내거나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국헐에서 그런 성명서를 이제 만드셨을 때 참 뭔가 참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바리님과 다미님은 이제 국헐 활동가들의 모임을 이제 결성하신 멤버신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계기, 혹은 아니면 국헐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바리님부터 먼저. 네, 국허를 제가 뭐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뭔가 그런 제안이 왔을 때 뭐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다른 네트워크에서 제안이 왔을 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고요. 이제 돌이켜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국헐, 저는 국제협업 활동을 하면서 그런 활동가들의 공론장이나 활동가들의 연대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늘 이제 연대나 협력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작 가까이 있는 우리 동료들하고는 연결하고 연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같이 모여서 이런 연대와 협력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기억에 남는 일에 또 같이 얘기를 할까요? 네. 아까 그 활동 소개를 할 때 그런 추모 행사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3월 말에 홍대 상상마당이 이제 그런 그 미얀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돌아가신 영웅분들을 추모하는 이제 조그마한 추모 공간이 마련이 됐는데요. 거기 이제 영정사진을 이제 이렇게 세워놨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정사진을 이제 누군가는 그 액자에 넣고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이제 코코에서 이제 기술이 좀 필요하다라고 연락을 주셨고, 마침 제가 코코 사무실과 매우 가까이 있어서 가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미얀마 청년분이랑 그리고 저랑 또 이제 저희 국제협업의 써니랑 그 다음에 또 정당에서 청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또 청년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넷이서 둘러 앉아서 이제 영정 사진을 꽂는데, 그때 되게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사태가 굉장히 엄청난 사태구나, 그 실감도 됐고, 그리고 그때 사실 뭐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같은 마음으로 어떤 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있는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이 활동을 계속 하는 게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 분향소 설치했을 때 이제 국헐 활동가님들께서도 정말 일손을 보태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고 또 가장 마음으로 와닿았던 활동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미드 활동가님은 어떠셨나요? 네, 앞서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저희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은 뭐 대부분 NGO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NGO의 활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뭐 사업에 매여 있다거나. 그래서
그런 정체되어 있는 국제개발협력판에 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좀 새로운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그 미얀마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겐 리더가 없다. 우리 모두가 리더다. 라는 얘기. 그리고 우리에게는 SNS가 있고 우리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 투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청년들이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좀 이렇게 우리한테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개발협력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좀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의 활동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라 좀 새로운 단체, 새로운 네트워크가 모여서 새로운 방식의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저희가 이제 아카이빙 페이지를 딱 만들고 이제 저희 아카이빙 페이지 문의 계정을 딱 이렇게 오픈하고 났는데 바로 그날 이제 그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실어달라, 이렇게 자기네들도 하고 있는 활동을 좀 실어달라는 이제 제보 메일이 왔었어요. 근데 그 메일 내용이 저희 모두가 정말 좀 감동이었던, 저희가 아카이빙 페이지 만들 때 되게 고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만들고 딱 온 메일이었는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세요. 학교 현장에서 진행하는 미얀마 학생들과 진행했던 미얀마 활동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평범한 교사로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본인도 국제개발협력단체를 설립한 창립 멤버로서 짧지만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학교라는 공간과 개발협력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물음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시민사회의 공동성명에 참여한 것도 버릴 수 없는 개발협력 활동가로서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왜 정말 협력이 필요한 순간마다 에너지가 분산되는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했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국허얼의 활동과 에너지가 매우 자랑스럽고 앞으로의 모습을 더 응원하고 연대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연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버티는 것과 내 삶과 타자의 삶의 균형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국허얼이 오래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를 계기로 더 많은 이슈에 따로 또 같이 영역을 넘나들며 서로 연대하는 장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국허얼 핵심 운영자분들께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네요. 나서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건강 챙기시기를. 라는 이렇게 짧은 메일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다 같이 나눠 읽으면서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되게 많은 감동과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지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되새길 수 있었던,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정말 그런 어떻게 힘들게 시간을 쪼개서 고생을 해서 그런 활동을 딱 내보였을 때 정말 평소에 국제개발 협력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그런 분들이 현업에, 이제 저희 분야에 이 현업에 계시진 않지만 늘 이렇게 지켜봐주고 계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그런 반응을 봤을 때 참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피다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이제 청년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뭔가 우리는 어떤 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알려지면 어렵기 때문에 목소리 내기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국허얼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멤버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뭔가 새롭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부캐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 본캐는 단체에 있지만 내 부캐는 이제 활동명으로 얼마든지 목소리를 내고 내가 하고 싶은 활동들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시각을 말씀해 주셨을 때 저도 참 이것이 새롭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같은 이제 한 사람의 활동가로서 저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디 활동가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른 외부 미얀마 관련돼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 와중에 이제 만나셨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셨던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한 가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3월 말에 들어와서 격리가 해제되고 4월 초중순쯤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집회에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저한테 일단 상황 공유와 이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주셔서 처음으로 이제
네, 그런 마이크를 잡아봤는데 그 집회 활동이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거리에 나가서 뭔가 제 상황을 공유하고 연대를 요청하고 관심과 지지를 부탁하는 정말 첫 활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뭐 파견 활동가라고, 그래서 저는 파견으로 활동한다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했고, 근데 길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집회나 시위를 하는 분들을 보면서 아, 안 됐다 정도에서 그냥 머물렀던 것 같아요. 같이 연대하고 지지하는 마음 부족했던 것 같아서 되게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국제개발협력 분야이다 보니 활동가라고 할지라도 조금은 다른 어떤 예를 들면 인권활동가 분들이나 환경운동 활동하시는 분들과는 좀 다른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되게 스스로 좀 놀랐던 게 1인 시를 해본 게 처음이더라고요. 이번을 통해서.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저 자신에게 놀랐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참 그랬었구나, 그런 한계들이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제 토론 1에 대해서 좀 마지막 질문을 저 한재강 대표님 포함해서 한 번씩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들이 미얀마 민주주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이것을 뭐 한마디로 설명한다라면, 이렇게 두세 마디 돼도 상관없지만, 네,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것 때문이다라고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바리 활동가님부터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사태에 저희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 2017년에 로힝야에서 학살 사태가 일어날 때 이미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겉보기엔 선거도 있고 의회도 있고 민주주의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군부가 허락한 민주주의, 너무나 허약한 민주주의였던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는 역할을 다 했을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을까? 그런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나디 활동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과거였고 또 현재이자 미래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길들을 저희가 지나쳐 와서 어느 정도 민주화를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정말 우리나라는 민주화된 국가인가? 언젠가 또 이게 무너질 날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저희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로서 모든 국가는 연결되어 있고 정말 지구촌 마을에 살면서 내 마을, 내 이웃 주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지나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미드 활동가님. 네. 제가 16년도에 동팀으로 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강화문 관계에서 촛불을 들고 있었던 많은 동료들이 촛불 들고 저는 동팀으로 있었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에서 일단은 그곳에 있는 한국인 교민분들, 봉사단분들과 함께 뭐 이런 시국 간담회 같은 것도 진행하고 했었어요. 근데 동팀으로 6시 이후에는 사실 움직일 수가 없는데 저희가 저녁에 모이게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현지 동료분들이 저를 이렇게 태워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늦게 끝나고 돌아가는데 너무 이제 도와주니까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평화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국경이 없다. 이건 내 일이라 생각하고 난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이 전 아직도 기억에 남고, 사실 이렇게 미얀마의 상황에서도 그 민주주의는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고, 조금 뭐 사업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개발협력이 이제 프로젝트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거버넌스 이런 것들 기본 토대가 가장 이렇게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인데 좀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개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미얀마의 그런 민주화운동의 결과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일에 영향을 분명히 끼칠 것이고, 이단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미얀마 주변 국가,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라 미얀마 민주주의를 단순히 그 국가, 그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말 좀 더 우리가 하는 일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들을 나눠주셨습니다. 한재강 대표님 혹시
네, 저는 뭐 특별히 다르지 않고요. 앞에 말씀하신 우리 훌륭하신 우리 동료분들 말씀과 다르지 않고요. 결국 우리 미얀마의 민주주의 문제가 결국 우리 한국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요. 굉장히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좀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누어 주셔서 저도 마음속으로도 많이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